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 몇 달간 견디기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. 눈이 부시게 너무나 화창했던 어느 날, 한 손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 든 봉투를 들고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집 근처 은행에 갔다. 며칠 전 누나가 집에 왔었고 지금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2천만 원을 올려달라 했다고 말했다. 부모님과 나는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고 미안하다며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. 그러자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. 그때는 이미 심적으로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게까지 도와줄 생각은 없었다. 그렇다고 누나에게 냉정한 편은 아니었다. 내 사정도 좋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누나 가게가 힘들 때 밀린 월세를 내준 적도 있었고 내 생일날 따뜻한 문자 한번 받아본 적 없지만 누나네 식구들 생일은 꼬박꼬박 챙겼다.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후 부모님은 걱정에 매일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셨고 죄인인 듯 눈물만 흘리셨다. 어쩔 수 없이 누나가 아닌 부모님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연가를 내고 집 근처 은행에 왔다. 결과는 대출금 불승인. 은행에 가서 알았다. 이미 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. 그렇다고 4년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낭비해 본 적은 없었다. 3년 동안 적금을 부어 마련했던 2천만 원도 힘드시다던 부모님 한마디에 드리는 게 아들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때도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다.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맞는 걸까? 내 나이는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모아둔 돈은커녕 빚만 3천. 과학에선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. 어떤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안 좋게 변하는 건 운명이나 팔자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란 법칙이다.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세상 탓만 하기엔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다. 어느 날 독촉장 한 장을 받았다. 내용은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려서 곧 수도와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. 이제는 내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.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오래된 꿈. 그 꿈 하나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3년간 청약을 부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야 하니 꿈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. 은행 담당자는 청약에 당첨됐냐고 웃으며 물었지만 그 상황에서 난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고 괜스레 가슴 한구석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눈시울만 붉어졌다. 내 자신도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고 1년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. 내 자신이 초라해지니 그나마 있던 친구조차 만날 수 없었다.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에 이상이 생겼다. 몇 달째 양치를 하면 치약에 피가 섞여 나왔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다. 사실 우리 집이 처음부터 힘들었던 건 아니다. 3년 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.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암은 초기에 발견됐고 운 좋게 몇 달이 걸린다던 대학병원 수술 예약도 빨리 잡을 수 있었다. 수술 결과는 좋았고 그렇게 모든 게 잘 끝나는 줄 알았다. 하지만 수술 후 아버지는 갑자기 디스크가 터지셨고 몇 미터를 걷는 것조차 힘드셨다.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가장의 부재. 그때와 맞물려 어머니는 지인을 따라 코인에 투자하셨고 갖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사기당하셨다. 가족이란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던 건 그때부터였다.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. 우리 학교는 6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밥 먹듯 야근을 했다.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지만 오히려 학교가
마음은 편했다. 사는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도 학교에선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. 하지만 이곳도 나에겐 어울리지 않았다.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이야기, 외제차 이야기, 해외여행 이야기, 지금 내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. 이곳에선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고 내 머릿속엔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밖엔 없었다. 내가 아주 어릴 적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날 닮은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산다는 걸 어리석게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다.